안녕하세요. 미디어스쿨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기자라면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편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요령과 글 쓰는 데까지 오늘 수업은 그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뷰란 무엇일까요? 인터뷰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독자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독자를 대신해서 질문 던지는 게 인터뷰의 핵심입니다. 물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 독자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독자들이 가장 누굴 원하는지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할지 그걸 물어봐야겠죠. 제가 궁금한 거 또는 그 인터뷰 상대방이 얘기하고 싶은 것만을 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인터뷰의 핵심은 독자다. 여러분은 독자를 대신해서 대표로 인터뷰를 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터뷰 취재 및 기사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뉴스를 지닌 사람부터 뉴스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원이 되는 경우는 공식 기자회견이 되겠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할 때는 그 뉴스 사건이 이제 베이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뉴스원이 주도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이고요. 1대1 인터뷰는 사건이 아니라 그 인물이 된 사람, 취재원이 주도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 뉴스원이냐, 취재원이냐, 어떤 뉴스에 따른 후속이냐, 어떤 화제성 인물에 대한 후속이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기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인터뷰이에 대해서 충분히 프로필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인물인지,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이 강조했던 말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알고 가야지, 알고 인터뷰를 시작해야지 대화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과 관련된 기사를 먼저 검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얘기를 그동안 해왔는지, 특히 최근에는 뭘 강조하는지. 아무래도 대화, 인터뷰라는 것도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하겠죠. 최근에 그분의 관심사를 한번 얘기를 함으로써 저도 충분히 당신, 인터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리고 당신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줌으로써 대화가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물급 인사를 만날 때는 대부분 인터뷰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해요. 사전 질의서를 만들어 달라. 사전 질의서가 어떤 게 있냐면요. 꼭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시간적 제약이 있을 경우에 특히 그렇죠. 질문 10개를 가지고 왔는데 인터뷰가 대화가 너무 길어. 그러면은 충분히 질문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비중에 따라서 아니면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가가지고 흐름에 따라서 질문을 하되 만약에 시간적으로 예컨대 1시간의 인터뷰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은 중요한 순서대로 뒤쪽에 있는 걸 앞에 올리기도 하면서 요령을 피워야겠죠. 그래서 핵심을 특히 기자 입장에서 독자를 대신해서 만나서 그분한테 받아야 될 내용, 들어야 될 내용을 꼭 챙겨서 나와야겠죠. 질문 요령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궁금한 거, 기자가 궁금한 거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동일한 경우가 많긴 한데 그렇다 손 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궁금해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를 인터뷰를 해야 되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인터뷰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 인터뷰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스폿을 많이 받고 자연스럽게 인터뷰할 기회가 많고 말할 기회가 많은 분들입니다. 상당수가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해봤지만 상당수가 달변가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인터뷰에 끌려다니게 돼가지고 정말 그 초보 때, 신입 때 이럴 때는 그냥 질문 하나 던지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 쭉 듣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거라든가 독자들이 궁금해할 사항을 충분히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끌려다니는 걸 막아야 되고 어느 정도 상황에서 딱 끊을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뷰 때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요령도 계속 키워야 됩니다. 가끔은 좀 무례하게 대담이라든가 토론에서도 보면은 날카롭게 때로는 좀 심하게 말을 끊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끌고 간다든가 너무 관심사가 아닌 거 무의미한 걸 질질 끌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감히 끌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다 보면은 그 끊는 게 힘든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계속 실력을 키워야겠죠. 과연 인터뷰 질문할 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인터뷰가 그냥 속된 말로 농담 따먹기 해가지고는 인터뷰가 안 되죠. 뭔가 좀 임팩트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의 CEO다. 그러면은 올해 계획, 올해 목표 이런 거 공개된 게 아니다. 이 회사 올해 매출 목표가 기사가 안 나왔네. 아니면 신제품 나왔다든가 그거를 집요하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수치, 계획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가서 질문 던져가지고 뽑아내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어의 어떤 강한 주장, 예를 든다면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의 뭐 어떤 시국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한 비판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기사가 좀 더 의미가 있겠죠. 어떤 흐름을 반할 수 있는, 흐름을 꺾는 기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 의미 있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그런 메시지만으로도 큰 반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와가지고 던져보는 거죠. 나도 공감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만 사실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공감보다는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을 펼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하면서 나왔을 때 그 생각을 묻고 물어서 어떤 입장을 정리해 주면은 인터뷰위도 사실 상당히 흡족해하죠. 기사 취재거리를 계속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든 경쟁사든 해외 기업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좋은 아이템을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메모를 꼼꼼히 해가지고 추후에 후속 기사라든가 아니면 뭐 경쟁사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 들을 수 있죠. 뭐 인물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가능하면은 이런 것도 남겨놓는 게 의미가 있겠죠. 인터뷰 기사 유형입니다. 일단 일문일답형.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인터뷰를 풀어가는 건데요. 핵심 인터뷰 내용을 정리를 하는 기사를 쓰고 그 다음에 Q&A 형태로 묻고 답하고 이런 형태로 씁니다. 이거는 특집 기사라든가 좀 거물급 인터뷰 아니면 모든 질문과 답변을 남겨야 되는 어떤 특별한 기자간담회 뭐 아주 뭐 시급한 상황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특별 연설 같은 경우 모든 질의응답을 남겨야 됐다. 그런 경우에는 질의응답으로 남기는 게 더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반 기사형은 박스 기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저희는 박스 기사로 해가지고 뭐 Q&A 형태가 아니라 인터뷰어가 한 말 중에 중요한 팩트 그것들을 쿼트를 따면서 그리고 기자가 그 쿼트에서 뭘 느꼈는지 어떤 독자들에게 네티즌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 멘트를 날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이게 어떤 뜻에서 이 발언을 했는지 그 인터뷰의 주장, 시각 이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 그런 코너죠. 와이드 인터뷰도 있습니다. 이제 스케치, 넛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단락 이거를 스케치 형태로 이제 풀어쓰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 이런 거를 이제 쫙 풀어쓰는 건데요. 인물과 어떤 책 소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또는 쟁점에 대해서 질문과 응답을 하는 경우 인터뷰의 느낌과 전망 좀 다양한 시각, 다양한 정보,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할 때 와이드 인터뷰를 채택하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뷰 기사의 기본 구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스케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넛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리드에 해당하는 어떤 핵심 키워드. 이 인터뷰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느냐. 1시간 인터뷰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가장 새롭고 독자들이 흥미롭게 받아들일 그런 문장을 찾아가지고 앞쪽에 던져야겠죠. 배경 지식이라든가 뭐 인물 소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커트를 이용해서 팩트를 반영을 해야겠죠. 이분이 이 말을 던졌다. 이런 말도 했고. 쿼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그 멘트를 했다. 멘트를 전달한다는 의미이죠. 쿼트를 통해서 팩트를 기술하고 주장과 전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장과 전망의 근거와 배경, 이유를 들어야겠죠.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그 주장에 대한 아니면 전망에 대한 실사례 아니면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같이 들으면은 더 기사가 인터뷰가 풍족해지겠죠. 인터뷰 예의와 에티켓입니다. 사실 인터뷰는 대개가 미리 약속을 잡고 가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는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준 거잖아요. 물론 그분을 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이분이 어떤 분야 전문가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뭘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 듣는데요? 그러면 인터뷰 이의가 어떨까요? 막 힘이 빠지겠죠. 그 설명하고 나면은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마감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검색을 못하고 가게 되면은 전문 용어를 많이 쓰죠. 그분은 평상시에 그런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쓰는데 그걸 다 이해 못해가지고 그분이 말하는 걸 쫓아가지 못하면은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걱정되는 게 이 기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함께 되는 거죠. 질문도 명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뜬금없는 질문을 한다든가 두리뭉실한 질문을 던지면은 인터뷰도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은 기사로 쓰기도 어렵고 메시지도 명확치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시간에서 그걸 가지고 주구장창 얘기를 만약에 20분 했다. 낭비죠. 그러니까는 질문을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질문지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지가 필요하고요. 때론 예민한 것도 당연히 질문해야겠죠.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방송에서도 질문 어떤 걸 많이 물어보죠. 왜 살인하셨습니까?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예민한 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독자들이 궁금한 게 뭘까요? 네티즌들이 궁금한 게 뭘까요? 예민한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민한 걸 질문하면은 인터뷰가 되게 서먹서먹해지죠.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면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질문을 하면은 뭐 피할 때도 있겠죠. 그건 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좀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은 그럼 톤을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질문하는 거. 그리고 역시 인터뷰에 사실 감동을 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이 생각했던 어떤 감정, 느낌, 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글로 잘 이렇게 묘사를 해준다면은 인터뷰에도 감동을 하고 독자들도 이제 뭉클한 게 있는 거죠. 기사는 되게 딱딱하잖아요. 팩트를 나열하기 때문에. 근데 인터뷰는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 거를 표현할 수 있다. 내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샘플입니다. 이게 정통 인터뷰인데 뭐 정석에 가까운 뭐 집중 취재 기획 기사 지금 오른쪽에 있는 하모니카 하나로는 하모니카로 세계대회 우승 사례 기사를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뭐 대표라든가 뭐 C레벨급 물론 이제 꼭 언제나 이런 분들만 인터뷰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 회사를 대표하는 분이 대표가 뭐예요? 이 회사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얘기잖아요. 뭐 C레벨 요즘에는 뭐 이제 대기업들에서는 충분하게 이제 고위 임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뭐 C레벨급, CEO급이라든가 뭐 CTO, 뭐 CEO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지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인터뷰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국제 대회에서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다든가 그런 인물도 당연히 인터뷰가 되겠죠. 화상회의, 요즘에는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화상으로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화상 인터뷰가 요즘에는 또 뭐 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화상이 되면서 예전에는 사실 인터뷰는 오로지 대면만 있었다. 그리고 사진도 이제 바로 직접 찍어서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팩트라는 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는 대면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줌이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인터뷰도 훨씬 쉬워진 거죠. 화상 회의 시스템만 있으면은 뭐 그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국제 인터뷰가 훨씬 용이해졌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기자한테 언어가 더 필수적이 되지 않았나. 사실 과거에는 뭐 외국인 인터뷰 한다고 하면은 외국 그 업체에서 또는 이제 관련 기관에서 통역사를 붙여주긴 했죠. 그래서 굳이 외국어를 못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이제 외국 글로벌화 시대는 점점 속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줌 같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원격으로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영상 인터뷰, 영상 인터뷰도 지금 샘플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영상 시대 아닙니까? 텍스트보다도 영상으로 그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핵심 코멘트를 이제 영상으로 반영하면은 과연 저분이 어떤 의미로 이 멘트를 했는가를 영상과 함께 본다면 훨씬 더 확인할 수가 있겠죠. 보는 분 입장에서는. 근데 영상 인터뷰도 너무 길면은 뭐 유튜브 콘텐츠도 마찬가지겠지만 길면은 지루해지니까는 시간은 5분 이내로 편집을 해가지고 핵심만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인터뷰 기법 연습인데요. 공식 기자회견을 먼저 보면은 요즘에는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기자회견이 많이 줄었는데 점점 이게 온라인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모이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져서도 질문이라든가 이렇게 가능하니까 올해 2021년에 그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온라인 화상으로 기자회견을 했듯이 뭐 제품 발표라든가 뭐 취임 회견 이런 것도 요즘에 온라인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하죠. 근데 기자회견 할 때는 꼭 발표자 프로필 이런 걸 당연히 알고 가야 되고 사전에 홍보팀에다 요청해 가지고 뭐 좀 기본적으로 어떤 걸 강조하실 건가 아니면 이분 이력의 특징이 뭔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기자회견에서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분의 관심사가 뭔지를 질문하면은 아무래도 처음 대면에서 그 인터뷰의 관심사를 질문을 던져주면 좋아하겠죠. 기자를 더 기억해주고 또 거기에서 더 확실한 아이템도 기사 거리도 나올 수가 있겠죠. 현장에서는 뭐 이제 요령인데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뭐 간단하게 붙을 수가 있어요. 문제 뭐 아주 국제적인 행사에서는 바로 뒤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제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악수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살짝 저만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팩트 확인할 사항 그거를 살짝 뒤에 있다가 이제 붙어가지고 질문하는 거 그것도 필요해요. 현장에서 이제 취재한 내용은 일단은 워딩을 다 써야겠죠. 워딩을 쓰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사 된다 싶으면은 고딕체로 이제 바꿔가죠. 고딕체로 이제 적어놓고 왜냐면 나중에 찾기 쉽게 같이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가지고 이 내용 어떤지 현장에서 적은 워딩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주제, 핵심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겠죠. 1대1 인터뷰도 아주 흔한 인터뷰인데요. 뭐 절차입니다. 뭐 일단은 요즘 화제 인물을 찾아가지고 이게 순발력이 매우 중요해요. 뭔가 화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컨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확산되는 걸 파악했다. 그러면 감염병 전문가를 잽싸게 찾아야겠죠. 빠르게 찾아가지고 전화, 뭐 이메일, 카톡 뭐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해서 약속을 잡아야겠죠. 때론 바로 달려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면 바로 달려가가지고 뭐 무작정 인터뷰 해달라고 요청해야겠죠.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전 리서치하고 질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했다는 거를 일종의 입증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도 물론 인터뷰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사진 촬영도 해야겠죠. 그런 절차로 하면은 인터뷰가 마무리됩니다. 예,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인터뷰는 사실
기자에게는 꽃과 같은, 만약에 제가 기자가 아니라면은 그 인터뷰의 화제 인물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 화제 인물을 만나고 싶다고 일반인들을 만나지 않겠죠. 기자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 독자, 네티즌을 위해서 대표로 간다는 의미에서 인터뷰는 기자에겐 정말 꽃과 같은 의미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